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정보 시대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고, 자신은 헌옷을 입으면서도 아들의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던 아버지.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을 아들에게 모두 넘겨주며 내가 이제 가장이다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니어 세대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철수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 가명은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공장에서의 고된 노동, 퇴근 후 막노동까지. 그는 가족이 편히 살면 됐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아내가 차려준 보리밥 한 공기로 아침을 때우고 낡은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다. 기계 소리가 귓전을 울리는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냈다. 점심시간 30분이 유일한 휴식이었다. 퇴근 후에도 집으로 바로 가지 못했다. 건설 현장의 막노동, 식당 설거지, 택배 상하차. 몸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집에 도착했다. 그때마다 아내는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건넸고 철수는 묵묵히 그 손길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등이 굽고 손마디가 굵어졌다. 허리는 자주 삐걱거렸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파왔다. 하지만 철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두 아들이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아내가 큰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으니까. 큰아들 민수가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철수는 난생 처음 울었다. 합격증을 들고 집으로 달려온 아들을 끌어안으며 잘했다. 정말 잘했어라고 되뇌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행복했다. 작은 아들 준수도 형을 따라 대학에 진학했다. 지방 대학이었지만 괜찮았다. 대학만 나오면 너희들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라는 말을 수없이 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철수는 그들의 눈빛에서 감사함을 읽었다고 믿었다. 50이 넘자 몸이 급격히 망가졌다. 공장에서도 막노동 현장에서도 더 이상 철수를 찾지 않았다. 이제 좀 쉬어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다. 그래도 괜찮았다. 아들들이 취직만 하면 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지 못했다. 요즘 취업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몇 년이 흘렀다. 준수는 아예 졸업을 미루며 학교를 전전했다. 철수는 다시 일을 찾았다. 경비, 청소, 배달.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철수는 우연히 알게 되었다. 민수가 자신이 보낸 생활비로 주식과 코인에 손을 댔다는 것을. 준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철수의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바로 배신의 시작이었다. 철수의 자랑은 단 하나, 아들 민수였다.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는 아들의 학원비와 등록금을 대느라 본인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입지 못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철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새 가방과 새 운동화를 신은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우리 민수,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철수는 작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다짐했다. 자신은 배우지 못했지만 아들만큼은 달라야 했다. 중학교에 올라가자 공부가 어렵다는 아들을 위해 철수는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 달에 50만 원. 당시 철수의 월급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형편에 이게 맞나요? 라고 물었지만 철수는 단호했다. 애 교육에는 아끼면 안 돼. 이게 투자야, 투자. 그렇게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까지 보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학원에 다니는 아들을 보며 철수는 뿌듯했다. 우리 민수는 달라. 나중에 크면 좋은 회사 들어가서 편하게 살 거야. 공장 동료들에게 아들 자랑을 늘어놓을 때마다 철수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고등학교 입학 후에는 더욱 치열해졌다. 기숙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철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학원비였다. 철수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일을 했다. 허리와 무릎이 비명을 질렀지만 참았다. 아빠, 친구들은 다 과외 받는데 나만 안 받아. 민수의 한마디에 철수는 과외 선생님까지 구했다. 일주일에 3번, 1시간에 5만 원. 또다시 아르바이트를 늘렸다.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다. 잠은 하루에 4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겨울 어느 날 철수는 추위에 떨며 배달 일을 하다 넘어졌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손목을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가지 않았다. 병원비가 아까웠다. 민수의 모의고사 성적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통증은 견딜만 했다. 대학 입시 철이 다가왔다. 철수는 민수를 위해 매일 아침 기도했다. 제발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철수는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철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서울의 명문대학. 봤지? 우리 민수가 해냈어. 철수는 온 동네에 소문을 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소주를 마시며 행복에 젖었다. 등록금 1,000만 원, 생활비 매달 100만 원. 큰돈이었지만 철수는 기꺼이 감당했다. 대학 가면 공부만 해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아빠가 다 벌게. 철수는 아들에게 당부했다. 그렇게 4년이 흘렀다. 민수는 졸업했고 철수는 이제 아들이 취직해서 자신의 손을 덜어줄 날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산산이 부서지게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희생을 고마워하기보다 아빠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며 차갑게 대했다. 철수는 가슴이 서늘했지만 세대 차이려니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예전과 달랐다. 방문을 닫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 취업 준비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철수는 아들을 믿었다. 명문대를 나왔으니 곧 좋은 곳에 취직할 거라고. 민수야, 밥 먹어라. 아내가 방문을 두드렸다. 나중에요. 지금 바빠요. 민수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다. 철수는 아들이 취업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해하려 애썼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래. 경쟁이 심하니까. 어느 주말 철수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민수야, 아빠가 아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 사무직 자리가. 아빠, 그만해요. 민수가 말을 끊었다. 저는 공장 같은 데서 일할 생각 없어요. 제대로 된 기업 들어갈 거예요. 철수는 당황했다. 아니, 아빠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경험도 쌓을 겸. 경험이요? 아빠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뭐가 자랑스러워요? 민수의 말에 철수는 얼어붙었다.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너 대학 보내느라. 그거 제가 부탁했나요? 아빠가 알아서 한 거잖아요. 민수는 냉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빠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생 고생만 하고 가진 것도 없고. 철수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아내가 황급히 나서서 야, 네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처럼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무의미했단 말인가? 가족을 위해 몸이 부서지도록 일한 30년이 아무 가치도 없단 말인가? 철수는 스스로를 달랬다. 세대 차이야. 요즘 애들은 생각이 달라. 시대가 변했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도 철수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 했다. 자신이 무언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 애썼다. 며칠 후 철수는 또다시 용기를 냈다. 민수야, 커피 한잔 하자. 아들은 마지못해 나왔다. 아빠가 미안해. 그때 내 기분을 몰라줬구나.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도 너를 이해하고 싶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 말이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빠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좋은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돼요. 스펙 쌓으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아빠 세대랑은 달라요. 그래도 아빠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됐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철수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 자신이 믿었던 가치가 아들 세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담했다. 그래도 철수는 이해하려 노력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세상이 변했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한 건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감사함마저 세대 차이로 치부해야 하는 걸까? 철수는 혼란스러웠지만 그저 아들을 믿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면 아들도 알아줄 거라고. 세월은 흘러 철수는 은퇴를 맞았다. 퇴직금과 평생 모아둔 돈을 아들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이제 네가 집안을 이끌어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65세가 되던 해, 철수는 마지막 일터였던 아파트 경비실을 정리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큰거려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소장이 봉투를 건넸다. 퇴직금 1,500만 원. 평생 일한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철수에게는 큰 돈이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내와 마주 앉았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아내의 눈가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민수가 이제 30이잖아요. 슬슬 결혼도 생각할 나이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철수는 민수를 불렀다. 식탁 위에 통장과 도장을 올려놓았다. 민수야,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빠 퇴직금이랑 평생 모은 돈이야. 전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돼. 민수의 눈이 커졌다. 이걸 왜 저한테? 네가 이제 가장이야. 아빠는 늙었고 더 이상 돈 벌 힘도 없어. 이 돈으로 내 앞길을 펼쳐라. 사업을 해도 좋고 결혼 자금으로 써도 좋고.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아들 쪽으로 밀었다. 아빠, 진짜 이거 저 줘도 돼요? 민수는 망설이는 듯 했다. 그럼.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일에서 성공할 거라고 믿어.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통장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아빠. 잘 쓸게요. 그 말 한마디에 철수는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래, 우리 아들 믿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철수의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수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다. 사업 준비 중이에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어떤 사업인지 물어봐도 아직 구체화 중이에요라며 얼버무렸다. 몇 달이 지났다. 철수는 민수의 방에서 택배 상자들이 쌓이는 걸 봤다. 민수야, 이게 다 뭐니? 아, 사업에 필요한 물건들이요. 명품 가방, 비싼 운동화, 최신 전자제품들. 철수는 불안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대출이요? 제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드님께서 보증을 서달라고.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를 불러 물었다. 대출이 웬 말이냐? 아, 그거요. 사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민수야, 아빠가 준 돈은? 그건 벌써 다 썼어요. 사업 초기 투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철수는 어지러웠다. 5천만 원을 몇 달 만에 다 쓴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대출까지.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 아빠는 몰라요. 요즘 사업은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투자 받으려면 먼저 보여줄 게 있어야 하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대출은 안 돼. 아빠 나이에 보증을 서면. 에이, 괜찮아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아빠 믿어주세요. 민수는 자신만만했다. 하지만 철수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도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여보, 우리가 민수를 너무 믿은 건 아닐까요?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곧 잘 될 거야. 철수는 애써 자신을 달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경고음이 울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하지만 이미 돈은 아들 손에 넘어간 뒤였다. 그러나 민수는 돈을 받은 뒤 점점 변했다.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다. 심지어 아빠,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구식 생각 좀 버리세요. 라는 말까지 했다. 돈을 준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다. 철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다. 바쁜가 보네. 철수는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받았다. 아빠, 왜요? 지금 바빠요. 아니, 별일 아니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잘 지내요. 그럼 끊을게요. 뚝. 통화는 1분도 채 되지 않았다. 철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예전에 민수는 아빠 전화를 받으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전화도 점점 뜸해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철수가 전화하면 지금 미팅 중이에요. 중요한 일 있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라는 말만 돌아왔다.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다. 명절이 다가왔다. 철수는 민수가 집에 올 거라고 기대했다. 아내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어야지. 철수도 일찍부터 거실을 청소하고 아들 방을 정돈했다. 하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다. 저녁 6시, 7시, 8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문자가 왔다. 아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내는 차린 음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까지 바쁜가? 명절에도 집에 못 오다니. 철수는 아내를 달랬지만 자신도 마음이 무너졌다. 사업이 바쁜가 보다. 이해해야지. 한 달 후, 철수는 용기를 내어 민수가 산다는 원룸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민수야, 아빠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다. 아빠, 왜 왔어요?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철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아빠, 저 지금 사람들이랑 있어요. 미리 연락하고 왔어야죠. 방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 같았다. 아, 그래? 그럼 아빠는 그냥. 네, 다음에 연락 주세요. 그때 만나요. 민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철수는 계단을 내려오며 가슴이 답답했다. 친구들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빠 얼굴 보는 건 부담스럽다는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철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며칠 후, 철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빠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아빠, 그런 건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정말 바빠요. 그래도. 그리고 아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아빠 전화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뭐? 철수는 귀를 의심했다. 맨날 걱정하고 이것저것 간섭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구식 생각 좀 버리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해요. 민수야, 아빠는 그냥. 아빠는 아빠 방식대로 사셨잖아요. 저는 달라요.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저한테 연락 좀 덜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쁘니까. 통화가 끊겼다. 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아들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 구식 생각이란 게 뭔가?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배신감과 슬픔이 가득 차올랐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철수는 아들이 퇴직금을 빼돌려 주식과 코인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미 돈은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건 빚뿐이었다. 사건은 우연히 시작되었다. 철수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민수의 대학 동기라는 청년이 다가왔다. 아저씨, 민수 아버지시죠? 그래, 자네가 누구지? 저 민수랑 같은 과 나왔어요. 젊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기, 혹시 민수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사업 준비한다던데. 아저씨, 죄송한데요. 민수 코인이랑 주식하다가 큰일 났다는 거 모르세요? 철수는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친구들한테 돈도 빌리고 아저씨한테 받은 돈 전부 날렸다고 하던데요. 제 친구도 민수한테 1,000만 원 빌려줬다가 못 받고 있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자네가 지금 무슨... 죄송해요. 그냥 아저씨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떠났다.
철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집에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먼저 확인해봐야 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아빠다. 지금 만날 수 있니? 왜요? 바쁜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만나야겠다. 1시간 후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불편한 표정이었다. 뭐가 그렇게 급해요? 철수는 조용히 물었다. 민수야, 아빠가 준 돈 어디에 쓴 거니?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자금으로. 거짓말하지 마라. 주식이랑 코인 했다며?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런 소리를? 사실이냐?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대답해. 아빠가 준 5천만 원 주식과 코인에 다 날린 거냐? 네. 철수는 현기증이 났다. 얼마나 남았니? 철수가 간신히 물었다. 다 없어요. 뭐? 미안해요, 아빠. 분명히 회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복? 네가 뭘 알고 투자를 해? 민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친구가 확실하다고 해서. 유튜브에서도 다들 돈 번다고 했고. 처음엔 좀 벌었어요. 그래서 더 넣었는데. 그래서 아빠 평생 모은 돈을 날렸다 이거냐?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럼 친구들한테 빌린 돈은? 그것도 갚아야 하는데. 빚이 얼마나 되니? 한 3천만 원 정도요. 철수는 숨이 막혔다. 돈을 다 날린 것도 모자라 3천만 원의 빚까지.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빠, 제가 갚을게요. 시간을 좀만 주세요. 무슨 수로? 넌 직장도 없잖아. 취직할게요.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긴. 몇 년을 그렇게 말만 했어. 철수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아빠, 큰일이에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올지도 몰라요. 민수는 울먹였다. 뭐? 그럼 엄마는 어떡하고? 그래서 아빠가 좀 도와주셔야. 도와주라고? 철수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아빠가 뭘로 도와? 이제 돈도 없어. 벌 수도 없어. 네가 다 가져갔잖아.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집?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돈을 다 날리고 빚을 지고 이제는 집까지 내놓으라는 것인가? 아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가. 철수가 말했다. 아빠, 나가라고 했어. 내 얼굴 더 이상 보기 싫다. 민수는 울먹이며 자리를 떴다. 철수는 홀로 카페에 남아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철수는 분노했지만 차마 아들을 경찰에 고발할 수 없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건 뭔가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안 돼. 우리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사실이야. 내가 직접 들었어.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손이 떨려 전화기를 들 수 없었다. 그건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을.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아들이 저를 속이고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사기죄나 횡령죄로. 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철수는 상담소를 나왔다. 할 수 없었다. 아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민수는 전과자가 된다. 인생이 끝장난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철수는 혼잣말을 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수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다. 아저씨, 민수가 연락이 안 돼요. 제 돈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갚을게요. 아저씨가요?
얼마나 있으신데요? 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한 달 40만 원이 전부였다. 제가 할부로라도 갚겠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청년들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 슈퍼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집 아들이 아버지 돈 다 날렸다며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하더니 꼴 좋네. 부모 속 썩이는 자식 밑에서는 효도가 없다더니. 철수는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들 때문에, 그 자랑스럽던 아들 때문에. 경비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가 전화를 걸었다. 철수 형님, 요즘 힘드시다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형님, 아들이 그랬다는 소문 들었어요. 에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죠. 전화를 끊고 철수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자식 농사.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이런 결과란 말인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줬나? 아니면 너무 부족했나? 며칠 후 집주인이 찾아왔다.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철수 씨,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다음 달까지 밀리면 좀 곤란한데. 알겠습니다. 꼭 드릴게요. 철수는 집주인이 돌아간 뒤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우리 친구들한테 좀 빌려볼까? 여보, 이미 다 빌렸어요. 제 동생한테도 빌렸고.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다. 철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뭔가. 가족을 위해 등 굽고 손 부르텄는데.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막노동하고 새벽에 배달하고. 목이 메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인생이 뭐였나? 이게 내가 원했던 노후인가? 아내가 다가와 남편의 등을 토닥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다. 평생을 함께 고생하며 살았는데, 노년에는 조금이라도 편할 줄 알았는데, 이제 남은 건 빚과 수치심뿐이었다. 철수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졌다. 평생 쌓아온 신용도, 이웃들의 신뢰도, 자신에 대한 믿음도, 모든 것이 아들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래도 철수는 아들을 고발할 수 없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다. 결국 철수는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 홀로 살게 되었다.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희생은 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족이 전부라 믿었는데 결국 나 자신만이 나의 전부였구나. 이사날, 철수는 짐을 정리했다. 평생 모은 것들이 고작 박스 5개였다. 낡은 옷까지, 몇 권의 책, 오래된 사진들. 그게 전부였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아내는 작은 아들 준수 집으로 가기로 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같이 가면 준수한테도 부담이 되니까. 괜찮아. 당신이 편한 게 중요해.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이렇게 헤어지게 되다니. 새 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다. 4평 남짓한 공간. 화장실과 부엌이 하나로 합쳐져 있었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이제 이게 내 집이구나. 철수는 짐을 풀며 혼잣말을 했다.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철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뭘 바라겠어. 이미 끝난 관계야. 밤이 되면 철수는 과거를 떠올렸다. 공장에서 땀 흘리던 날들, 새벽 배달하던 시간들, 아들 학원비 벌려고 주말도 없이 일하던 순간들. 그때 내가 조금만 나를 위해 살았더라면.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 65세의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있어서 힘드시겠어요. 사장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저녁마다 철수는 혼자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라디오만 들었다. 가끔 옆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도 저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일요일 공원을 걷다가 아들 또래의 젊은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봤다.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아버지는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철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왜 저런 노후를 못 가질까? 그날 밤 철수는 깨달았다. 내가 잘못했구나.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나 자신을 너무 희생했어.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지. 하지만 그건 아들이 원한 게 아니었어. 내가 원한 거였어. 철수는 작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가족이 전부라 믿었는데 결국 나 자신만이 나의 전부였구나.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잃어서는 안 됐다. 희생과 사랑은 다른 거였는데. 며칠 후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다. 철수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살아. 저도 들었어요. 형님 아들 일. 참 안 됐어요. 됐어. 이제 그 얘기하기도 싫어.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근데 형님은 형님대로 사셔야죠.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러게.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그날 밤 철수는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이게 나구나.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늙었구나. 눈물이 흘렀다. 철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장의 권위도 없어졌고 아버지의 희생도 의미가 없어졌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가족을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을 거야. 이게 내가 평생을 살아보고 배운 교훈이야. 작은 방에 홀로 남은 철수.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외로움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뒤늦게나마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위안이었다. 여러분, 철수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잃는 것은 다릅니다. 철수가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건강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녀가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이 결국 자녀에게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께 3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세요. 둘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셋째, 자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은 별개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여러분 자신도 사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지키는 5가지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시대,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